최근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행어들. 30대가 나타난다. 30대요. 30대의 반란. 저 뭐 착하게 살았는데 반란한 적은 없네요. 요새 골치 아픈 상황이 나타났어요. 네, 요즘 이상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는 위축이 되고 편의점도 문을 닫고 있는데 왜 집값만 오를까 싶냐는 좀 생각인데요. 왜 그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역시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인사를 안 받으시고 한다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부, 2부로 나눴어요. 그죠? 그쵸, 그래, 네. 1부는 실물 경제와 특히 서울 집값 간의 어떤 괴리 현상, 따로 노는 현상,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진단해보고. 저희가 제목으로 처리할게요. 굳이 그거를 멘트로 하시고. 그래? 그 다음에 2부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그는 앵커가 해야 되나? 그렇죠. 알았어. 본인이 해. 밥 그릇을 이렇게 훅훅 들어오시면 제가 더 편집해버릴 겁니다. 자, 저희가 집밥 박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월간 부동산, 매월 이런 부동산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가게 될 예정인데 실물 경기와의 괴리 현상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실제로 지금 실물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1%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국제 신용 평가사인 S&P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1.8%로 낮췄죠. 2%가 안 되네요. 당초 2%였는데 네. 0.2%포인트 낮춘 것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1%대의 어떤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저성장,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굳건해지는 어떤 그런 우울한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집값도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떨어져야 되는 거거나 정체돼야 되는데 왜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유동성 장세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네. 이제 돈의 힘이 결국 집값을 부풀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돈의 힘이요. 예. 네. 뭐 실제로 이제 국민은행 통계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7, 8, 9, 3개월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상승한 거죠? 그렇죠, 올랐죠. 네네.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가 네네. 최근 석 달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네. 누적적으로 0.66% 상승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올해는 올라가 버렸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경기 인천을 포함한 곳을 이제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수도권 역시 3개월 연속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네네. 그런데 상반기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현재 9월 달까지는 0.2% 하락한 어떤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만 플러스인가요, 올해? 그렇죠. 지방은 약간 각계 전투가 있는데 네네. 대전이나 이런 쪽은 좀 오르고 네. 나머지 지역,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네. 아마도 울퉁불퉁한 약간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은 서울은 올해 누적적으로 0.66 상승으로 네. 된 상태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기와는 좀 따로 노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가장 큰 게 이런 이제 저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도 2%대 뭐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데 되게 행복한데. 그렇죠. 앞으로 또 금리가 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뭐 기대심이. 예상들. 지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뭐 한국은행이 2차례 정도 네.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런 예상들이 이제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혹시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우려감들, 막연한 우려감들까지 겹치면서 약간은 서울은 저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난달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면서 예. 혹시나 이렇게 불똥이 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세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건데 하나는 청약 대박이다. 네. 뭐 기다리면은 대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일반 분양가가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면은 네.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네.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 네. 그렇죠. 막연한 우려감? 불안감이다. 네.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훨씬 더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뭐 공급 부족이다라는 게 드러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않아라는 그냥 염려 때문에 집값이 올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실체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행어들 30대가 나타난다. 30대요. 30대의 반란. 저 뭐 착하게 살았는데 반란한 적은 없는데. 요새 골치 아픈 상황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대들은 집을 사지 않았어요. 맞아요. 못 샀지. 못 샀죠. 우리 몇 살인데? 30대요. 몇 살? 30 중후반. 33살이지. 아니에요. 몇 살? 저 나이 많아요.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네. 집을 처음 사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43.3세. 43.3세요? 이건 전국 기준이에요? 그렇죠. 아직 여유가 있네. 많이 나왔네. 그리고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으로 43% 정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43이 딱 맞아, 이상하게.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난 묻지 마. 83학번? 그쵸? 뭔 소리야 지금? 84학번인데. 84? 1년 늦게 가신 거잖아요. 재수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83학번 나이. 그죠? 알겠습니다. 왜 자꾸 그래 지금? 어쨌든 네, 재수할 때 태어난 걸로. 그러면 나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냐? 누가요? 내가 그렇죠. 83년도에 진짜 왕십리에서 서울 한국 나이로 57세? 뭔 소리 지금 55세도 지금 채 안 됐는데 왜 자꾸 그러지? 55세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65년생이니까 내년이 딱 오자잖아. 6원데 왜 83학번이 되지? 7살 학교 갔잖아. 아, 빠른. IQ 좀 낮지? 저요? 저 멘사예요. 진짜로? 네. 증명서 보여드릴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존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 내 집 처음으로 사는 시기가 네. 43.3세 그러니까 네. 43세 정도 되었는데 네. 이 집값이 자꾸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30대들이 이제 조급증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정원 조사인데요. 네. 올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본 거야. 네. 30대가 상반기만 해도 25.3%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7, 8월에는 29.7%로 되어서 거의 30%에 육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대들이 집 사는 게 40대보다 그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어. 맘만 먹으면 집 사는 거였네요. 그럼 뭐 하노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아버지 뭐 하시노 이제 아버지 뭐 하시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버지는 집이 없어요. 엄마가 집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점집사란 말이 있어요. 점집사. 점집사요? 점집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젊어서 집부터 사라. 아, 젊어서 집부터 사라고.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어, 요새 아집사다 아집사. 아집사는 뭐예요? 아기 때부터 집 사라. 아기 때부터 집 사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행어가 된다는 건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냐고요, 서울에서. 아니 못 아파트를. 사는 거지. 그만큼 이제 시장 참여자들, 네. 잠재적인 참여자들까지 불안 심리가 이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태집사란 말이에요. 태집사. 태집사 지금 만드신 거죠? 태할 때부터 집 사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 어, 왜? 주민등록이 안 나와. 그래요, 네. 그 웃자고 한 얘기 그렇게 갑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서 금리가 앞으로 좀 더 낮아지면 실물 경기가 좀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지금 KB정권 다니죠? 네, 여기가 KB정권이에요. KB정권. KB정권에서 네.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국고채 10년물이 네. 한 1% 중반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게 4년 안에 0%로 할 수 있다. 충격적 분석이에요. 굉장히 4년 안에? 나는 굉장히 보고서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보면은 이제 그 고령화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인구 추계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올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고령화 비율이 14.9%, 15%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네. 아무래도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제 성장 어떤 활력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 금리가 제로라는 것은 돈 갖다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상황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른바 제로 금리 쇼크까지 좀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일본처럼 뭐 오히려 투자 안 하고지 현금 쥐고 있는. 보유 심리 이게 이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장기보다 단기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는 훨씬 더 이런 실물 경제 어떤 흐름보다는 유동성이라든지 금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을 이제 과열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도 좀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시장이 거주 목적이 강했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투자 상품화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들이 나타나겠죠. 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이제 투자 실종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보면요, 부동산도 월세나 임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이나 오피스 임대하듯이 네. 집도 그냥 임대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케이스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4년 뒤에 온다고 저는 확답 못 드리고 그렇죠. 아마 먼 미래에 아마 충분히 그렇게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뭔가 상황을 분석한 리뷰였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바로 2부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